서 변호사님,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회동을 하느냐, 양측에서 서로 밀당을 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내에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지난번 이상민 오선 의원이죠, 이야기했던 대로 유쾌한 결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전략적으로 화해쇼 이걸 할 건지 어떻게 봅니까? 뭐 당장은요.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뭐 막걸리 해동을 하든 당장은 이제 뭐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뭐 어쩌고 좀 잘해보자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거든요. 이르죠. 아직은 이게 결별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 그게 이별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웃으면서 악수하는데 속에는요. 속에는 이게 다 칼을 감추고 있죠. 소리 장도네요. 이게 바로 한자로 소리, 장도, 장도, 칼을 감추는 소리, 웃는 얼굴 안에 칼을 감추는. 어떻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이 저게 완전히 뭐 대장동 있잖아. 부터 이게 원래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송영길이가 이게 비호해가지고 불공정하게 경선해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억울하게 경선 이길 걸 이게 내가 억울하게 졌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제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당해서 야당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곧 아마 이게 사법 처리되지 않겠냐. 도덕성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게 개딸 이용해서 당을 이게 완전히 개파 만들고 있다. 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이낙연은. 그 다음에 이재명 입장에서도 뭐 악수는 하지만 겉으로는 옛날에 경선 적고 나서 깨끗하게 성복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이게 외국 가버리고 매일 이게 분탕질이나 치고 속으로는 이게 완전히 뭐 서로 이게 칼을 갈겠죠. 그리고 소리 장도 다음에 동상이몽. 5월 동주. 뭐 그렇죠. 둘이 이제 그 악수는 해도 저는 이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게 지금 바로 헤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죠. 바로 이제 기다려야죠. 연말이나. 결국요, 둘이는 이게 완전하게 화합해가지고 보완제 있잖아요. 보완제는 완전하게 화합해서 백지장을 맞드는 거거든요. 이게 보완제인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낙연이가 지금 이게 뭐 대체제 이재명을 대체할 만큼 힘도 없어요. 이낙연 자체가 이게 힘이 없어요. 제가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이 아주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대안이 이낙연하고 김동연이 김부겸이가 비슷하더라고.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입니다. 비슷해. 이재명이 한 6, 70%야. 그 다음에 누가 대안이냐 했더니 이낙연이가 한 17, 8%. 그 다음에 김동연이가 한 14, 5%. 그 다음에 김부겸도 10몇 %.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뭐 둘이가 악수하면서 이게 하겠지만 결국은 공천 있잖아요. 이 공천은 피 터지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둘 사이의 앙금은 치유가 불가능해요.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없는, 해소할 수 없는 앙금이 남아있어요. 둘 사이에는. 그렇잖아요. 이 앙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이미 다리는 걷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만남은 잠깐 이게 이별이 연기될 뿐이지. 이게 완전히 뭐 둘이가 화합이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이낙연 측에서는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분위기 조성을 요구를 했고, 그것은 개딸들이 계속 수박을 깨면서 수박 타령을 하는데 그것 좀 하지 말고 신천지 연루설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이재명이가 유감 표명도 좀 하면서 이 개딸들한테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의 그런 제스처를 취해줬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이가 그 정도라도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뭐 그게 진심이 없다 보니까 개딸들도 개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 겉으로는 이게 좀 자제해도 속으로는 이게 계속 공격해. 수밖에 이 이재명이가 진짜 이게 뒤에서 개딸을 부추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모택동이가 홍위병들 부추길 때 한 말, 조반유리. 이래 이야기했잖아. 조반유리. 당신들이 저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펌프질을 했단 말이야. 펌프질을. 지금 이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겉으로는 이게 조금 이게 뭐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게 대구 시당에서 개딸 징계한 게 있고요. 근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개딸을 해당 행위로 징계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예. 한 건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음은 계속 우리가 공격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저는 이게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해찬과 관련해서 좀 하나 다루고 싶은 것은 이재명의 멘토니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쓴소리. 이재명이나 이해찬이는 뭐 국민 분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만 선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정치가 협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국민들도 계속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물러나야 한다. 그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조금박해라고 하잖아요. 예. 조응천, 예. 조응천, 예. 그다음에 금태섭, 예. 그다음에 박용진, 예. 그다음에 김혜영, 예. 김혜영. 조금박해. 이 중에 저는 해만 인정합니다. 그래요? 김혜영만 인정합니다. 조응천 이게 그 사꾸랍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조홍천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다 저 간사예요. 예. 검사 출신. 그다음에 금태섭 전혀 인정 안 합니다. 제3지대 뭐 당해도. 그다음에 그 박용진은 최고 좌파입니다. 정의당 출신. 예. 그다음에 그러나 김혜영 이분은 진짜 어렵게 공부해가 고시도 붙은 진짜 이게 그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예. 이분은 진짜 이게 일관된 철학으로 쓴소리 합니다. 옛날에 이해찬이가 대표할 때 최고위원까지 했죠? 예. 김혜영. 이번에 딱 바른 소리 했잖아요. 이재명이 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해찬 때문에 당 다 마쳤다. 딱 이게 100% 100% 옳은 소리 맞은 했고, 소리예요. 뭐 거기에 한 105% 옳은 말 하려면 이해찬 다음에 추미애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도 였어야지. 예. 지금 이게 당을 망치고 있는 3명 전직 대표. 그게 바로 저는 추미애가 이게 문재인을 짓밟으니까 이낙연하고 예. 당내 분란이 생기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에는 간대라고 띄우고 이 추미애가 이게 중도층 다 떨어지게 하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송영길이는 더하죠. 아니 송영길이는 뭐 이재명까지 까버리니까 이재명까지 왜 당신 그 야당의 길 포기하느냐. 왜 불체포특권 당신만 써먹고 왜 우리를 못하게 하느냐. 예. 오늘 지금 났잖아 기사에. 예. 윤관석, 예. 이승만 영장 재청구 이게 벌써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윤관석, 이승만 영장 재청구하면 이거 불체포특권 내가 어떡할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요. 골치 아프지. 이제 이게 예. 송영길이 이제 열받으면 이재명이 너 전당대회도 돈벌이가 이제 다 폭로해버린다. 깜바에 가서 다 송영길이 폭로하는 거 깜빵 아니에요? 가면 다 폭로합니다. 지금 그러네. 송영길이 정상태가 보통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송영길이가.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그 추미애, 송영길, 이해찬 세 명이 당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예. 그 중에 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이해찬을 저격하고 이제 이재명을 저격한 거죠. 아주 김혜영 최고위원이 오랜만에 시원한 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것을 김은경 혁신위가 혁신 1호 안건으로 내놨는데 이게 완전히 무시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이다. 뭐 이렇게 일부 혁신위원이 민주당을 비난까지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이 혁신위가 들러리 혁신위, 허수아비 혁신이라는 게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이 전에 탈당을 했다가 슬그머니 7일날 당무위 의결을 거쳐서 복당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너댓 가지 돼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2019년에 북한 소금 지원 보조금 4억 원이 나왔었네. 5억 원이네. 이걸 소금을 사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이게 지금 전혀 의혹이 해소가 안 되는데 민주당에서 자체 김홍걸 의원 불러서 조사해보니까 나 그런 적 없다. 돈 안 썼다. 그거 그냥 뭐 회계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랬다니까 그 말 믿고 그냥 이렇게 복당을 시켰다 그러는데 그러면 혁신이가 지금 김홍걸이가 받고 있는 뭐 80만 원 그 재판 받은 것도 있고 또 다주택 투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혁신이가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의원들의 그런
부패라든가 비리 이걸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봉탁을 해버리니까 이 혁신이 있으라 마나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결국 저는 이제 이번에 김은경 혁신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제2의 박지원 그때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예, 박지원의 길을 갈 공동비대. 것 같아요. 예. 박지원이도 이제 그 얼굴 마담으로 그냥 안친한 거죠. 예. 옛날에 그때 이재명이가 그 지명해갖고 권양숙인가 그 성추행. 예, 권인수. 권인숙. 예. 그분이 추천한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예. 박지원이가 예. 원래 이제 그 뭐 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뭐 N번방 있잖아요. 예, 이거 그건 추적하다가 이게 그냥 비대위원장 대표 아닙니까? 예. 그냥 이게 얼굴 마담을 안 지났는데 본인은 이게 완전히 그냥 잔다르크 행사하다가 쫓겨나 버렸죠. 예. 잔다르크 예. 당을 구하겠다 예. 이러다가 지금 이게 김은경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똑같이 이게 박지원의 길을 간다 봐요. 결국은 이제 얼굴 마담을 안 지나면 얼굴 마담 행세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진짜 혁신하려고 갑자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또 이렇게 복당을 금지시켜라 예. 이러니까 이게 당 지도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게 되느냐고 지금 완전히 정면 무시하잖아요. 예. 완전 지금 무시해버린 거죠. 민영배도 복당했죠. 이제 조금 있으면 김남국이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홍거리는요. 예. 김홍거리는 이제 그 옛날에 워낙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벌금 처벌도 된 적이 있고요. 예. 문제가 이번에 그 소금 보조금 있잖아. 북한 보조금 많이 전부 횡령합니다. 안부수가 그래 걸렸잖아. 안부수. 경기도 안부수도 묘목 심어준다고 해가지고 다 횡령한 거 아닙니까? 15억까지다가 8억을 자기 호주머니 속에다 넣고 마음대로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자 돈 받은 놈이 잘못한 걸 누가 인정하냐? 그러니까. 김남국이도 억울하다 그래. 예. 윤관석이도 억울해. 그다음에 이승만이도 억울하다 그래. 이재명도 근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억울하다는데 김홍거리만 억울하다고 받아주느냐고요. 아니 돈 받은 범죄자가 내 범죄자입니다. 자백하는 놈이 있냐 말이에요. 예.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자백하는 게. 근데 왜 김홍걸 말만 믿고 당신은 억울하게 무관하네. 이래가 이게 복당시키는 이게 저는 진짜 심각한 게 아마 이제 호남 민심 그다음에 DJ 김대중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도 김대중이 호남은 절대 신 아닙니까? 거기 근데 김홍거리가 아들이고 하니까 저는 이게 김홍- 복당시킨 게 아닌가 봐요. 김홍걸은 호남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호남에서 뭐 김홍걸이가 복당을 시켰다고 해서 이재명이 잘했다고 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쪽 무슨 연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단지 목포 출신이었다는 것 외에는 뭐 신안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김홍걸 자체가 아버지 후광으로 지금 금패치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 무슨 자기 노력해갖고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가 뭐 세 채인가 네 채가 되고 기타 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혁신이가 저는 물 건너갖고 일단 복당 문제도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신강의 불체포 특권이죠. 야 이번에 송영길이 소환 이제 임박했다. 송영길이 소환하면서 영장 재청구한다 하잖아요. 예. 이번에 윤관석하고요. 이승만. 참 그거 볼만할 거예요. 야 재청구하면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자중질환에 예. 뭐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헌시장처럼 둘이 버리면 예. 그럼 이게 다음은 뭡니까? 돈 받은 20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윤관석이하고 이승만이 구속되면 다음은 이게 돈 받은 20명 아닙니까? 예. 그것도 이게 포기할 수 있느냐고. 일단 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순간에 뭐 하루는 구금돼 있어야 되고 완전히 그 언론에 다 나버리잖아요. 예. 판사 앞에 뭐 기각이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발부 기각 그 다음 문제고 저는 야 이게 엄청난 앞으로 이게 민주당의 일이 벌어지겠다. 이재명이가 이제 뭐 벌써 몇 번째입니까? 우리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게 몇 번째냐고. 이번에 국회 대표 연설에서 확실하게 포기하겠다 했잖아. 예. 근데 윤관석, 이승만까지는 그래 무소속이니까 또 이게 그렇다 치고 이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말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라 봅니다. 아마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검찰에서 윤관석, 이승만 이 영장 재청구한 것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은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